틱택도 게임 개발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 찍습니다. 맨 처음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업무 분석 설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틱택도 게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나무 위키에서 틱택도 게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9개의 칸에 이렇게 줄을 완성을 하면 한 번씩 번갈아 놓겠죠. 줄을 완성을 하면 이기는 빙고 같은 게임입니다. 이를 저는 업무 분석 설계를 하여야 되고요. 이를 이렇게 보드, 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칸 9개, 그리고 줄은 전체적으로 8개가 있게 되겠어요. 즉 가로줄 3개, 세로줄 3개,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줄 2개, 이렇게 해서 클래스들을 찾았고, 이 클래스들끼리의 중요한 것은 관계. 그래서 칸에는 전체 9개가 있고 보드에는 줄 8개가 있다. 그리고 하나의 칸에는 먼저 라인부터 하나의 라인 줄은 그 안에 칸 3개가 담겨 있고요. 칸은 중앙에 있는 칸이라면, 그죠? 여기 중앙에 있는 칸이라면 가로줄, 세로줄, 대각줄 2개, 이렇게 해서 전체 4개가 걸려 있고, 모서리에 있는 것은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 대각줄, 여기도 가로줄, 세로줄, 대각줄. 그래서 여기는 2죠. 그러니까 가로줄과 세로줄만. 그래서 2, 3, 4의 관계를 셀은 라인 2, 3, 4의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해서 업무 분석 설계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UML로 그릴 때는 맨 먼저 그리는 게 우리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사용자는 게임을 시작하고 돌을 놓을 수 있으면서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자동 플레이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그리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욕심쟁이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놓고 여기 놓으면 어떻게 되고 저기 놓으면 어떻게 되고 이를 깊숙하게 들어가서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측면만 보고 개발하는 것을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디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개발 환경은 자바를 통해서 하였고요. 그리고 GUI 도입하지 않고 CLI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자 출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그죠? 자바 기본 문법을 저는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를 활용해서 이런 틱택도 게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기본 문법은 필요하시면 검색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품질입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PPT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품질지향 소프트웨어 개발해서요. 소프트웨어 개발의 개발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본 규칙은 이렇게 변수, 함수, 클래스, 패키지 등등의 우리 이름을 지을 때 알기 쉽게 평이한 단어들로 되도록이면 길게 개발 작성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주석 달기,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요렇게 시작하는 한 문장 주석, 그리고 요렇게 시작하는 블록 주석, 그리고 별표 2개 넣어서 처리하는, 그죠? 요렇게 함수 주석, 클래스 주석,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 규칙으로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나 클래스가 너무 많은 것을 그 안에 담지 맙시다. 너무 복잡해지면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함수 속에 들어가는 문장의 개수가 너무 많지 않아야 된다. 보편적으로는 하나의 함수는 화면 하나에 그냥 다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한 문장도 너무너무 길게 개발하면 안 되고요. 특히 자바에서는 람다식을 써가지고 개발을 한다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터럴, 어떤 값,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너무나 복붙을 하게 되면 그 리터럴 값이 바뀌어야 되면 여러 군데 쫓아가서 바꾸냐 아니면은 한 번만 정의하고 그 정의값만 바꾸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백 활용, 빈줄 활용, 들여쓰기 활용 등을 통한 읽기 편하게 만드는 기본 형식은 지키셔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품질 할 때 ISO 9126에서 말하는 내부적인 품질 그리고 외부적인 품질. 그래서 외부적인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기능이 만족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뢰성 있게 언제나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유저빌리티, 사용성이라고 번역을 하죠. 얘는 이제 내가 소프트웨어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용하기 편합니까? 이런 거. 그리고 efficiency, 요거는 효율성 또는 성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즉각 즉시적으로 반응을 합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기능성이 그리고 신뢰성, 사용성, 성능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니까 개발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maintainability, 유지 보수성.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게 되니까 변화 발전시킬 때 얼마나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점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디까지 개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개발하고 그 점진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니까 이전 개발 버전에서 다음 개발 버전 만들 때 쉽게 만들려고 하면 유지 보수성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ATEM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지보수성을 높이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술, 태틱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종속성을 잘 관리하세요. 시스템의 상태를 잘 관리하세요. 배포 관련해서도 잘 관리하세요. 그 중에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인캡슐레이션, 모듈을 분리해서 개발하세요. 리팩터링 잘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의 모듈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지 보수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어떤 내용물을 찍을 때 군데에서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efficiency, performance. 이 performance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요. 빠르게 돌아가야 되니까 원하는 시간 내에 실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control resource demand, 그러니까 요구 자원의 필요성을 적절히 제어하세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연산의 속도를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